육체적 의식체가 머무는 차원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환경은 여러분과 세상과는 딴판이지만 그곳만큼이나 실감나고 다양하며 활기찬 곳입니다. 육체를 벗은 이후 쾌락에 대한 나의 생각은 다소 바뀌었으나 어쨌든 이곳은 그곳보다 즐겁고 창조적인 업적을 이룰 기회도 더 많습니다. 나는 지금 이제껏 겪어온 수많은 육체적 비육체적 생활 중에서 가장 매혹적인 존재 상태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나라가 하나만 있지 않듯 비육체적 의식체가 머무는 차원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나의 환경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이후 곧바로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 삶의 차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죽음을 거쳐야만 합니다. 탄생은 죽음보다 더한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죽은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탄생은 언제나 갑작스럽고 통렬한 자각을 수반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이곳에서의 내 활동은 여러분이 아는 어떤 일보다 흥미롭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창조적인 재료를 다루어야 하죠. 일단 여러분은 객관적인 현실 세계의 모든 것이 의식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의식은 언제나 형상을 창조하며 예외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곳 현실 세계 역시 나 자신이나 나와 같은 존재들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사는 곳에는 도시나 마을 따위에 영구적인 구조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에 살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공간을 생각하지 않으며 무엇이든 원하는 이미지를 형상화시켜 주변을 채울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적 패턴에 의해 창조됩니다. 마치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의 욕망과 생각의 완벽한 복제품이듯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의 사물이 자신과는 별개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심리적이며 심령적인 자아의 표현임을 깨닫지 못한 채 말이죠. 나와 같은 존재들은 스스로 자신의 현실을 만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나큰 기쁨과 창조적인 포기를 통해 그러한 일을 해나가죠. 아마 여러분은 내가 있는 곳에 오면 무척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일관성 없이 뒤죽박죽인 세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상화를 지배하는 내면의 법칙을 잘 알고 있어서 낮이든 밤이든 원하는 대로 형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동료들은 그런 변화를 기분이나 느낌, 생각에 대한 단서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형상의 영구성과 안전성은 근본적으로 형상 자체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쾌락, 목표, 업적, 정체성의 통합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스승이자 교육자로서의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 존재의 수많은 단계로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계에서 무엇이든 가장 쓸모있는 보조물과 기법들을 이용하죠. 다시 말해 나는 똑같은 가르침도 각 세계인의 고유한 관념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책에서도 나의 정체성에 속한 수많은 퍼스널리티 중 일부를 골라서 이용합니다. 그래서 세스의 전체적인 나가 선택한 특정한 세스의 현재 퍼스널리티는 다른 현실 세계의 존재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현실 세계가 항상 육체적인 속성을 지니는 건 아니며 그중 일부는 육체 형상과 아주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계에서는 성 역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수많은 육체적 삶을 살아온 남성 퍼스널리티가 내 정체성의 일부분이기는 해도 그런 식으로 나 자신을 알리고 싶진 않습니다. 나의 환경에서는 무엇이든 마음에 드는 형상을 취하며 생각의 속성에 따라 변화합니다. 여러분 역시 같은 방식으로 무의식의 수준에서 자신의 육체적 이미지를 만들어가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우선 여러분은 나는 누구누구이다라는 내적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순간순간 자신의 육체를 창조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육체는 변화무쌍한 생각에 따라 화학적이며 전자기적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아주 오래전에 그 이치를 깨닫고 내적 체험의 특징이 보다 충실하게 표현되도록 자신의 형상을 완전히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형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의식의 고유한 자질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숙련과 현실화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뿐이죠. 여러분의 세계에서도 형상이 천천히 변화되는 과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물이 진화를 통해 스스로 모양을 바꾸어 온 과정 말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여러 형상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자는 동안 의식은 꿈속에서 머나먼 곳으로 갈 수 있죠. 의식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여러분보다 훨씬 진보했기 때문에 완벽한 의식으로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내 주위에는 나와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발전 패턴을 가진 존재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중 어떤 존재는 알지만 어떤 존재는 모릅니다. 우리에게 언어라는 것은 없습니다. 대신 하나의 공정으로 훨씬 많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열 전자기적 이미지를 통해 의사소통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강도는 정서적 강도에 달려 있습니다. 정서적 강도라는 말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상응하는 것을 느끼지만 그것은 사랑, 증오, 노여움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감정은 내면의 감각과 관련된 보다 거대한 심리적 사건과 체험이 3차원으로 현실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감각에 대해서는 뒤에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역시 강렬한 감정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듯 합니다. 비록 그 경험은 여러분의 경험과는 다르지만 말이에요. 우리는 감정 상태를 보다 광범위하고 자유롭게 인식하고 반응합니다. 감정에 휩쓸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자유롭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죠. 이를테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강렬한 감정으로 인해 정체성의 위협을 느끼지 않으며 여러분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감정을 철저하게 체험하고 그것을 창조성의 다른 측면, 이 역시 여러분에게는 낯설겠지만 다른 측면으로 전환시킵니다. 우리는 감정을 감출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애당초 그것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아직 감정을 이용하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의 충만한 잠재성과 관련된 창조성을 터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514번째 대화. 우리는 정체성이 형상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형상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을 알지 못하며 이러한 존재 상태 덕분에 다른 많은 환경 속으로 들어가고 그곳에 융화되죠.
우리는 환경 하나하나에 있는 형상의 법칙을 따릅니다. 우리는 모두 스승이기 때문에 각각의 현실관을 가진 퍼스널리티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표현 방식을 바꿉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라고 일컫는 구조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이란 의미도 매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세계들의 시간 구조를 잘 알고 있으며 대화를 나눌 때 그것을 고려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말이 전혀 이해되지 않을 테니까요. 사실 세계들을 갈라놓는 실제적인 장애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식하고 추종하는 퍼스널리티의 능력의 분리를 가져올 뿐이죠. 이를테면 여러분은 수많은 현실 세계 속에 존재하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설령 다른 세계에서 여러분의 3차원적 삶 속으로 침입해 온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 자체가 왜곡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보거나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시간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의식의 다양한 강도를 통해 여행할 뿐이죠. 우리의 작업, 발전, 경험은 모두 순간 속에서 벌어지며 그 속에서 미세한 생각을 현실화하고 가능성을 탐구하며 감정을 즐깁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여하튼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심리 체험이 이루어지는 현실 구조입니다. 그 안에서 동시적인 행동들이 나름대로의 패턴을 통해 자유롭게 뒤따릅니다. 내가 조셉을 생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의 표현대로라면 나는 그 순간 조셉의 과거, 현재, 미래와 온갖 중요한 감정이나 동기를 경험하고 원하기만 한다면 조셉과 함께 그러한 체험 속을 여행할 수 있죠. 우리는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의식의 모든 형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줄기찬 자극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연구와 개발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도중에 길을 잃거나 심지어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다가 다시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존재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거의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의식의 무한한 종류를 고려해 볼 때 우리는 퍼스널리티의 전체 범주 내에서 극히 작은 부분만 인식할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망각의 휴가를 떠나다 보면 때로는 지극히 단순한 생명체 집단을 방문하여 그들 속에 융화되는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나 다른 현실의 단순한 생명체로서 한 세기를 보내기도 하므로 우리는 이완과 잠을 탐닉한다고 할 수 있죠. 이처럼 단순한 존재의 즐거움으로 우리의 의식을 기쁘게 하며 힘차게 자라나는 숲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우리는 자신의 일과 새로운 도전에 에너지를 집중하면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원할 때 자기 자신 속에 다른 퍼스널리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인격체는 고유하고 창조적인 능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가치에 따라 발전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스스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자유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은 쉽사리 결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퍼스널리티는 어린 시절이나 꿈을 통해 어느 정도 자신의 내면 의식에 속한 참된 자유를 인식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능력이란 사실상 의식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나의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알고 보면 여러분의 환경 역시 그러합니다. 다만 그 경우 자신의 직관적인 인식에서 고정관념에 맞지 않는 내용을 빼버리는 것이 문제죠. 이를테면 방안이 갑자기 작고 갑갑하게 보인다면
을에 그것을 착각이나 상상의 산물로 치부하고 자신이 어떻게 느끼든 간에 방의 크기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심리 상태에서 방은 실제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육체 차원에서는 똑같은 크기를 가진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방의 심리적 영향력은 분명히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다른 사람도 느낄 수 있죠. 그것은 특정한 사건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여러분의 심리 구조와 호르몬 분비 체계를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육체적인 방식으로 방 안에 달라진 상태에 반응할 것입니다. 비록 너비나 높이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해도 말입니다. 내가 보인다라는 표현을 쓴 까닭은 물리적인 측정 도구로는 아무런 변화의 징조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방 안에서는 도구도 스스로 알아서 방 안에 맞추어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은 육체적인 환경의 형상, 상태, 윤곽, 의미 따위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비록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변화를 무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요. 반면에 우리는 그런 과정을 의식적으로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자발적인 행동과 창조의 토대가 되는 내면의 안정성은 삶의 동기를 부여하고 영적, 심리적 정체성은 창조적 변화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은 변화가 완벽하게 허용되는 절묘한 불균형적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여러분은 시간 구조로 인해 물질은 상대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하고 그 안에 끊임없는 변화를 일부러 무시하고 있죠. 육체의 감각은 여러분을 지극히 정형화된 현실 속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오로지 직관과 수면, 꿈을 통해서만 의식의 변화무쌍한 본질을 즐길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측면을 이해하도록 일깨우는 것은 나의 임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친숙한 개념을 사용해야 하므로 우리의 퍼스널리티 중에서 여러분과 어느 정도 통할 수 있는 부분을 골라서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에 한계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표현을 빌자면 시간이나 공간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은 적절한 배경을 갖고 있지 않거나 그에 맞게 발전하지 못한 의식에게는 엄청난 압력을 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단순하고 아늑한 하나의 우주 속에 숨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의식의 지평선에 떠오르는 다른 이질적인 현실 세계에 대해서도 여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죠. 의식의 종류는 육체적 형상의 종류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의식은 각각의 인식 패턴과 위장 시스템 내에 존재하면서 보다 심오한 현실 지식을 가지며 이 현실 지식은 어떤 형태로든 현실을 구성합니다. 여러분은 꿈속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환경을 만들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의 그런 작용을 알아보고 그것을 육체적 삶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꿈속 환경을 바꾸고 조작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육체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암시를 통해 바람직한 변화를 특정한 꿈속으로 유도한다면 그것이 육체의 현실 속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죠. 사실 여러분은 자신이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종종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의식은 다양한 형상을 취하지만 언제나 형상 안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형상이 육체적인 것도 아닙니다. 어떤 퍼스널리티는 한 번도 육체를 입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인간과 다른 경로를 통해 진화해 왔으며 심리 구조 자체가 여러분과는 다릅니다. 나는 그런 환경 속으로도 여행을 합니다.
의식은 스스로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존재하죠. 그리고 비육체적인 것이기에 비육체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활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세계에서 의식 형태는 수학적이며 음악적인 패턴을 지니는데 이것 자체가 다른 세계의 자극제가 되죠. 그러나 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내 생활 환경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세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루버트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듯이 여러분도 각기 저마다의 방식으로 다른 퍼스널리티와 정신 감흥을 이용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활동을 거의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515번째 대화. 여러분이 사용하는 감각은 그것이 인지할 환경을 창조합니다. 육체의 감각은 3차원 현실의 인지를 필요로 하죠. 하지만 의식에는 내적인 감지기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감지기는 의식의 발전 정도와는 상관없이 모든 의식의 고유한 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은 의식이 특정한 세계 속에서 생활하기 위해 육체와 같은 특정한 형태를 취할 때 갖추게 되는 감각 기관과는 별개로 작용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이러한 내면의 감각을 항상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에고의 수준에서는 그러한 활동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훨씬 자유롭고 의도적으로 그런 감각을 사용합니다. 만일 여러분도 우리처럼 내면의 감각을 사용한다면 지금 내가 생활하는 환경을 인지할 것입니다. 그때는 사건과 형상이 시간이라는 틀 속에 고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펼쳐지는 위장되지 않은 상황을 보게 되겠죠. 즉, 현재 여러분이 사는 방 안이 단순한 가구들의 집합체가 아닌 분자와 같은 입자들의 거대한 추밈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분자를 구성하는 전자기적 구조의 오라를 볼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의식을 분자 속으로 여행할 만큼 작아질 때까지 응축할 수 있으며 그 작디 작은 세계 속에서 밖으로 눈을 돌려 별과 같은 무수한 형체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쉼없이 움직이는 거대한 은하계를 감상할 수도 있죠. 이 모든 가능성이야말로 진정한 현실입니다. 내면의 감각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공동 창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공동 창조자입니다. 만일 우리의 환경이 무질서해 보인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질서의 참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질서는 형상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단지 여러분의 시각에서만 무질서해 보일 뿐이죠. 나의 환경에서는 오후 4시라든가 저녁 9시 같은 것이 없습니다. 곧 시간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내가 원한다면 시간을 체험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체험의 강도에 따라 시간을 느끼죠. 나름대로 고조기와 저하기를 지닌 심리적 시간 말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빠르게 혹은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끼는 감정 상태와 비슷하지만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리적 시간을 벽에 빗대어 말한다면 벽의 색상, 크기, 높이, 너비, 깊이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이 바로 그 차이입니다. 우리의 심리 구조가 여러분과 다른 이유는 낯설기는 하지만 여러분도 선천적으로 갖추고 있는 다차원적이며 심리적인 현실을 의식적으로 활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에는 결코 육체 감각으로 인지할 수 없는
다차원적 속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현재 나는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위장 상태 속에서 현실의 일부를 투사시켜 이 책을 구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원을 분별하지 않고 있죠. 그곳은 비활성화된 영역입니다. 육체적 현실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구의 대기권 바로 위, 기층에 비유할 수 있죠. 나는 심리적이며 심령적인 환경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며 이곳은 현재의 대화 내용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도록 루버트의 육체적인 자아와는 충분히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나의 환경에서는 육체적인 표현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곳은 내 자신의 환경과도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차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떨어져 있다는 표현이 공간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십시오. 창조와 인지는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감각이 그 자체가 인지하는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무는 박테리아, 새, 곤충 혹은 그 밑에 서 있는 사람과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다르게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다르죠. 인간은 지극히 특화된 감각기관을 통해 실체를 감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인지하는 나무의 형태가 박테리아, 곤충, 새 등이 인지하는 나무의 형태보다 더 근본적인 형태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실체를 통해 나무의 실체를 감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육체적 시스템 내의 다른 모든 사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현실이 거짓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다만 의식의 수많은 자기 표현을 감지하는 무수한 방식 중 하나일 뿐이죠. 육체의 감각은 체험을 육체적인 지각으로 바꾸도록 강요합니다. 반면에 내면의 감각은 지각의 영역을 개방함으로써 체험에 대한 보다 자유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하며 새로운 존재 형태와 교신 채널을 창조함으로써 의식체가 자신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의식이란 자연적인 창조 운동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감정적이며 심령적인 생활로 다양한 육체의 형태를 창조할 수 있는 방법을 3차원적으로 터득하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에서 심령적 환경을 조작하면 자동적으로 육체의 틀에 인상을 남깁니다. 하지만 우리의 환경에서는 여러분의 환경과는 다른 방식의 창조성을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의 환경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즉 땅이 그 자신을 기르는 자급자족의 원리가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창조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창조성의 측면은 여러분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아주 오래전에 성립된 인종의 심령적, 영적, 육체적 경향의 물체화이자 그 인종이 축적해온 심령적 지식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보다 위대한 창조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환경에서는 꽃을 보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식물을 가꾸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우리는 응축된 심령의 힘으로 새로운 활동 차원을 만들죠. 여러분이 3차원 세계에서 그리는 그림은 3차원적 체험의 속성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차원의 속성이든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죠. 이 모든 능력은 우리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정상적인 표면 의식 상태보다는 변이 의식 상태에서 자주 내면의 감각을 활용하여 다차원적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환경은 육체적인 요소로는 쉽사리 정의 내릴 수 없는 것이므로 여러분은 추론을 통해 그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육체적 생활 환경은 바로 심리 구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의 적용을 받는 친숙한 자아상보다는 연상 과정을 통해 개인적인 존재의 연속성을 이해한다면 육체 현실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사물을 동시에 자각할 수 있는데 이는 연상적인 연결 과정을 통해 성립될 수 있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평생 8개의 의자를 좋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의 인식 메커니즘이 시간의 논리보다는 직관적인 연상작용의 결과로 성립된 것이라면 아마도 모든 의자를 동시에 인식하거나 하나를 보는 즉시 다른 모든 의자를 의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환경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인식 패턴의 결과이며 심리 구조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환경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부터 이해하십시오. 이를 위해 나는 의식의 본질을 설명해야 하는데 그것은 곧 여러분 자신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은 이미 내가 하려는 말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적은 여러분 의식의 커다란 부분에게 알려져 왔으면서도 오랫동안 무시되어 온 지식을 여러분의 에고적 자아에게 알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질적인 우주를 관찰하고 자신의 외적 감각이 전해준 정보에 따라 현실을 해석합니다. 나는 육체의 현실 속에서 안을 관찰하여 여러분이 육체 현실에 빠져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의식과 체험의 실상을 설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소위 현실이라고 불리는 한 가지 밝은 측면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현실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그 존재를 무시하고 그것에서 비롯되는 모든 자극을 없애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면에 걸려 있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이제는 조금씩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내면의 눈을 뜰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목적입니다.